자, 개장하고 9시 27분 지금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죠. 8월의 거래일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9월의 첫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9월에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많죠. 일단 FOMC 드디어 9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의 향방이 어디로 갈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9월 5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 봐야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PC는 예측치에는 부합하게 나왔죠. 근원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는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관세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매크로적인 환경과 함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봐야 할 것인지 주도 투자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죠. 알리바바가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겠다,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가가 다시 한번 바짝 긴장했어요. 좀 미국 뉴욕 증시가 잘 가지고 불장이 아닌가 싶은 게 엊그제 같았는데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반도체 기술주 3% 안팎의 하락을 보였고요.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알파벳만 제외하고는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장중 내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 이 안에서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돼요? 알리바바 뉴스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스도 이미 앞에서 다 들어보셨다시피 네. 삼성 하이닉스 뉴스가 오히려 저는 더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알리바바 이슈에 대해서 좀 이거 계속 시장에서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혹시 캠브리콘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캠브리콘 뉴스요? 중국의 엔비디아다 하면서 이제 저가에서 4,000% 한달 만에 지금 100% 올라간 종목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들어만 보셨죠? 네, 이름만. 이 캠브리콘 이야기 나올 때부터 기류는 있었는데 이거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긴 해요. 기회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 건가요? 그렇죠. 눌리는 대로 지금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또 고객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가 만들면서 떨어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미선물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어때요? 잘 버티죠. 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중국산 제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 저렴한 그런 반도체 내지는 IT 기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잘 구매해서 이용하곤 하는데 네. 자, 알리바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알리바바가 지금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칩 공급을 해주는 회사가 바로 말씀드린 캠브리콘입니다. 캠브리콘. 자, 근데 이 캠브리콘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캠브리콘 어떤 기업이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와 함께 똑같이 쫓아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나요? 중국 증시 상장되어 있죠. 상해 증시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하. 캠브리콘입니다. 자, 캠브리콘 지금 보시면은 네,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업 누구랑 똑같아 보이시나요? 엔비디아랑 말씀해주신 엔비디아? 똑같죠. 자, 엔비디아 상승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자, 보라색 그림이 엔비디아예요. 자, 그래서 캠브리콘이 공급을 해주니까 앞으로 이 엔비디아 대체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자, 근데 캠브리콘 같은 경우 이번에 파운드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7나노입니다. 7나노요. 지금 H100, H200 그리고 그레이스 호퍼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몇 나노입니까? 3나노, 2나노 이야기하고 4나노 이야기가 나와요. 첨단 공정 내에서는 5년 넘는 기술 격차는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의문인 점은 바이든 정권 이후로부터 트럼프 정권까지 이 파운드리 규제가 계속 심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7나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캠브리콘이 TSMC 통해서 받아왔었는데 24년도 말 이후로부터 그것도 규제 생기면서 그것도 불가능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캠브리콘의 이 재고 축적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정말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정부의 말대로 캠브리콘이 7나노를 생성하고 있는가는 일부 물음표를 그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 7나노 공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원래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손 잡고 삼성전자 HBM이 아니라 GDDR7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제품을 중국에 원래 수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해당 제품도 마찬가지로 7나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기술력에 대한 격차가 좁혀진 제품을 서로 놓을 경우 경쟁력이 심화가 되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공지를 내린 그 G 거였습니다. 시리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의 뉴스는 아니다라는 점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국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보나요? 삼성전자 먼저 보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 먼저 보고 싶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마이너스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버티고 있는 구간을 이탈하고 있지는 않아요. 67,400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괜찮은 접근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3분기 매출에 대해서 이미 엔비디아도 매출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하반기에서 내년도를 바라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점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 가지 종목까지만 더 볼 거예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3%가량 떨어진다고 해도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크게 이탈하는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우려감을 만드는 이슈들이 겹쳤고 이슈들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지금 벌이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증시대로요.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 받고 삼성전자 받고 또 뭐 봐야 될까요? 이스페타시스 봐야죠. 이스페타요. 자,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저희가 이스페타시스를 이미 지난 21일 평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미 포트에 편입을 했었죠. 자, 오늘 이스페타시스 어떻습니까? 양봉이네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중국산 생산에 대한 그 미국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지금 엔비디아는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당장 시장에 해당 이슈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성 테마 종목들은 충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중국산 AI 했었을 때 혹시 이 기억나는 AI 일자 세 가지 있어요. 중국 AI 하면 딥시크. 그렇죠. 네. 딥시크. 그래서 중국 AI, 중국이 AI 자립성, 독립성, 기술력 상승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움직이는 녀석들이 그런 딥시크 테마 종목들인데 일단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반응이 있더라고요. MK전자입니다. 네. 자, 아침 지금 보시면은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강하게 아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 흐름이 어때요? 윗골이 음봉으로 빠르게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알리바바와 캠브리콘의 이슈로 차익 실현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바로 끝날 거다. 이 이슈가 지금 뭐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일단 두고 봐야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를 앞둔 시점 직전에서까지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런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시크 관련주라고 하면은 MK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있죠. 몇 개 좀 둘러볼게요. 오, 네. 마음 AI입니다. 마음 AI.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마음 AI, 뭐 이스트 소프트, 솔트록스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단기성 재료의 엔케인전자만 좀 움직인다는 점. 자,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우려감, 중국의 걸개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생겼을 때 좀 움직이는 섹터가 있거든요. AI가 움직였다. 근데 AI에서 지금 AI 개발 발전의 단계에서 굉장히 함께 쫓아가야 되는 필수 섹터가 있어요. 원전, 전력 이런 거인가요? 자, 우리가 요새 보면은 꼭 컴퓨터에 이게 꼭 깔려 있어요. 컴퓨터에 꼭 깔려 있는 거? 보안. 보안. 보안 관련주. 그래서 이쪽까지 튀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추천주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뒤에 추천주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매크로적인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국내 모멘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사주를 다수 보유한 일부 지주사들이 약간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HMM, 신한금융, 네이버 등등등 대기업들이 소각 계획을 대거 발표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9월 달이 정기국회, 아마 9월 달에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9월 달에 정기국회가 개장이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뭐 항상 9월 달에 있는 학회들, 바이오 쪽들, 이쪽 이슈가 가장 강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하죠. 네. 특히나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도저다. 막을 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뭐 상법 개정, 뭐 노랑봉투법, 전체적으로 그냥 뭐 밤대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네. 모습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이런 상법 개정 내지는 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집행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 그러니까 정부 관련주들,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기류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사주 이 대형사들 내지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제 지수 받침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대표적으로 이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도 빨리 한 기업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죠? 메커스. 메커스. 메커스 먼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 메커스입니다.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의무 소각 이야기 나오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우리가 먼저 소각하겠습니다. 자사주 비율도 정말 높아서요. 70에서 80%였습니다. 어마무시했는데 네. 근데 이 소각까지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몇 배가 뛰어 올랐는가? 이 기업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6,800원 저가 기준으로 현재 28,500원 고가까지 네, 거의 한 3배가 넘게 뛰어 올랐죠. 3, 4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특히나 삼성전자와 연관성을 붙이는 반도체 모멘텀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이슈와 그리고 AMD, 지금 AI 쪽으로 좀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일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먼저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일단 주식 소각, 특히나 대기업들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정부 눈치 보기 형태로 일단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 기준으로 자사주가 가장 많은 순위 먼저 한번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SK입니다. SK. 자,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 관련된 상법 개정 이슈 나왔을 때 8월 28일 기준으로 10%가량 좋은 형태 흐름 만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자리 자체 굉장히 괜찮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20%가량 되는 자사주 보유 비중에 대해서 소각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좀 이런 중소형주들, 특히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치가 이미 이전에 밸류업이 일어난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 위주군으로 보시는 게 좋다. 자, SK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볼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사주 보유 비중 17.9% 자사주 보유 비중이 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갇힌 종목입니다. 근데 두산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잠깐 빠르게 보고 갈 건데 네. 좀 보시면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강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렸죠.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이 더 무궁무진하게 성장세가 열린 기업이다. 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최근 가스 터빈 A의 발전 때문에 같이 가는 종목이 미쓰시비 중공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미쓰시비 중공업 같은 경우에 가스 터빈 시장 지금 생산량을 2배나 늘린다고 합니다. 캐파 확장과 시장 확장성, 안정성은 지금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SK 눌리고 AI에 대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간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걱정이 없다 라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사주 소각 이슈에 대해서 지금 붙어있는 상승세를 먼저 만들고 있는 SK와 같은 종목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LS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LS입니다. LS까지요. LS 같은 경우에도 현재 5일 이평선 계속 타고 잘 가고 있다는 점까지 보고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안 이슈 관련해서 연관 종목들 차트 흐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리뷰도 한번 만나볼까요? 리뷰하고 바로 추천 좀 만나볼게요. 저희 다날 리뷰해야 됩니다, 매니저님. 8월 18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으로 8%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장에서만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날 계속 들고 가 볼까요? 당연히 들고 가야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8월 달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이른감이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하게 선매집 형태로 저가 구간에서 잘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날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뭐 엑셀라와 결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이탈 없이 바닥권에서 잘 버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9월 국회 그리고 10월 달에
달에 이제 정부 정책안이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 9월 달에 한은이랑 그리고 정부랑 협상 협력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섹터들은 충분하게 아직도 홀딩하셔야 된다는 점. 특히나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는 시장 자금이 이외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장, 이더리움 시장 하면서 이제는 알트코인 시장까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가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죠. 네.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결국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니까요. 다날은 아직도 홀딩 꽉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도 10%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다날 저희는 꼭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 추천주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어느 종목을 좀 집중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보안주긴 한데 코인 관련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네, 잘 열심히 좀 모아가자 말씀드리면서 네. 보안과 스테이블 코인 두 마리 토끼 잡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7,6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예요. 오늘은 아톤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기업 말씀드릴 때마다 이름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톰? 네, 아톰. 네, 이거 얘기하면 되게들 싫어하실 건데. 쭉 올라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아톰처럼 이렇게 로켓 쭉 위로 네.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톰 핀테크 인증 보안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아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보안 서비스사들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4대 은행, 대형 은행들, 기업들의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톰은 그 중에서도 핀테크 섹터를 맡고 있는 만큼 현재 기술력 진화와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사업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은행들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섹터 내에서요. 결제는 다날이라고 한다면은 보안은 아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톤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아톤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안 관련주들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알리바바 AI로 인해 중국 AI 걸기를 우려한다라는 지금 재료를 잡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올라올 경우에 같이 가는 게 누구다? 보안이다. 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일단 보안 관련주 아톤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정부 주도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미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한 달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 그리고 국회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된 만큼 이후에 정책적인 처리들과 그리고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속도를 붙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만나볼까요? 자, 오늘 기준으로 지금 계속 보시면은 아톰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보안 섹터로 이미 시장 주목도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6월과 7월, 6월 달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거래량 없는 하락폭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으로 122평선을 지지하는 구간까지 터치를 했다는 점, 최근 거래량 없이 하락했고 다날도 우리가 이런 마찬가지인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톤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날과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지기 직전까지 충분히 12,000원까지 기술적으로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면서 목표가는 우선 좀 단기적인 기술 매물 저항대로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6,750원으로 짧게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아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7,700원 선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9,500원까지 열어두도록 할게요. 상방 열어놓은 만큼 쭉쭉 올라가 주는지 아톰처럼 올라가 주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